60세를 넘기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말 못할 고민 하나를 가슴 깊이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전 같지 않은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음속 욕구는 여전히 또렷하지만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빛을 잃어가는 듯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순간마저 중간에 끊기거나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아예 시작조차 두려워지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내의 실망스러운 눈빛, 실패했을 때의 어색하고 부끄러운 침묵, 그리고 더 이상 예전의 남자가 아니라는 자각은 생각보다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4.7%가 발기부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각 가정 안에 숨겨진 수백만 가지의 말 못할 사연들 그 자체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들의 복잡한 눈빛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수치심과 금이 가는 자존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꼭 안고 잠들던 따뜻한 밤은 사라지고 이제는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마음까지 멀어진 듯한 침묵만이 남습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박기연 한의사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고 또한 수많은 한국 남성 환자들과 함께 걸어오며 그분들이 아내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마음 깊이 공감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이유는 나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혈액순환을 되살리고 젊은 시절처럼 활력과 자신감, 기쁨, 그리고 따뜻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 한 방울로 시작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 한 잔에 식초 한 숟가락과 참기름 한 방울을 섞어 마시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마치 나이 들어 잠들어 버린 줄만 알았던 신체 깊숙한 생리 기능을 다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늦은 밤 혼자 한숨을 쉬며 내가 예전의 나인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몇 분이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영상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치료 없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몸을 이해하고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충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 역시 75세 때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상태는 더 심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78세가 된 저는 진심으로 말하건대 결혼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까지 점점 약하게 만든 걸까요? 한때 강인하던 남성이 왜 이제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외면하게 되는 걸까요? 회복을 위해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핵심 원인들과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통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몸의 활력이 사라지면 그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정교한 시계처럼 속의 작은 톱니바퀴들이 잘 관리되고 맞물려 돌아가기만 하면 꾸준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이 예전처럼 강하게 돌지 않으면 마치 막힌 수도꼭지와도 같아서 밸브를 아무리 크게 열어도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남성의 발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원한다고 생기는 반응이 아닙니다. 건강한 혈관 구조와 제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남성 호르몬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환을 점점 더 막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의 생활 방식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운동 부족,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치우친 식단, 신선한 음식의 섭취 부족. 이 모든 요소들은 마치 매일 우리 몸에 내리는 산성비처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건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소란한 도심 속에서 급하게 식사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날들이 이어지다 보면 몸이 점차 약해지는 걸 자각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이 때문인가 보다라고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발기부전 치료제부터 찾곤 합니다. 큰 효과를 기대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에 불과합니다. 엔진이 새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기름만 계속 붓는다면 차는 잠시 달리다가 결국 길 한가운데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자주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을 점점 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는 약해지고 당사자는 점점 더 무력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또 하나의 실수는 포기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통을 겪는다면 누군가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참고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생리적인 건강 역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고 제대로 관리하면 분명히 회복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 점차 지쳐가는 이유와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의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활력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값비싼 약이나 기적 같은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간단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50세 이후의 남성을 위한 종합 회복 솔루션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지난 50년 넘게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왔지만 그 중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 많은 분들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초 한 숟가락과 참기름 한 방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저녁, 당시 75세였던 저는 몸 곳곳에서 노화의 징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부부 생활에 대한 욕구는 분명했지만 발끝은 차갑고 민감해야 할 부위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점점 자신 없어지는 것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아내의 눈빛 속에 담긴 실망과 판단을 견디기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한의사인데 이렇게 약해져도 되는 걸까? 제 안의 자존심이 흔들렸고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자료와 기록을 탐독하던 어느 날 우연히 고서 속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식초 한 숟가락 그리고 순수 참기름 한 방울을 섞어 마시라. 저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따뜻한 물에 현미식초 한 숟가락을 풀고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며칠 만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훨씬 가볍고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3주가 지나자 그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조합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의외로 많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식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식초나 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현미식초 또는 사과식초처럼 천연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고 아세트산이 충분히 함유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세트산은 뜨거운 물이 배수구의 기름때를 녹이듯 우리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 특히 오래된 플라크를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리놀레산 레놀릭 아sid이라는 귀중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 속 지방을 분해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액은 전신을 보다 고르고 강하게 순환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법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현미식초 1숟가락, 그리고 정확히 참기름 1방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입니다. 잘 저어서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 뒤 천천히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소금이 이미 짠 음식에 더 들어가는 것처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일반 식초를 쓰거나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 들기름 등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며칠 마시다가 건너뛰고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는 이 방법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방법에 있지 비법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산에 거주하시는 67세 김민수 씨입니다. 그분도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냐며 거의 포기할 뻔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함께하며 꾸준히 실천해보자고 권유했고 10일 후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이 따뜻하고 몸이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다시 젊어진 느낌입니다. 3주가 지나자 김민수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20살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요즘 아침마다 남편이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라며 웃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약 한 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늘 존재하던 두 가지 재료의 단순한 조합에서 시작됩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작은 일들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남은 인생의 한 부분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식초와 참기름으로 막혀있던 흐름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흐름 속에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영양분을 채워 넣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몸을 좀 더 강하게 하고 호르몬도 회복되게 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음식들, 굴, 새우, 견과류 속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의 눈빛 한 번, 다정한 한마디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몸은 마치 불꽃 하나 켜지지 않는 듯 느릿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영양소의 흡수력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특정 영양소를 점점 더 잘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아연젠과 아르기닌, 아르지나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합성과 혈관 확장을 돕는 말 그대로 활력의 열쇠입니다. 특히 굴은 자연계에서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해산물로 작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힘과 흥분을 결정하는 핵심 호르몬이며 아연은 그 호르몬의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몸이 음식 속 아연을 젊었을 때처럼 100% 흡수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굴 하나로 충분했다면 지금은 3개, 심지어 5개까지 먹어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굴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생굴이지만 여름철에는 위생 문제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굴죽, 찐굴 혹은 가볍게 튀긴 굴을 권합니다. 굴의 수분이 보존될수록 아연도 더 풍부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새우입니다. 특히 껍질째 바삭하게 튀긴 새우는 영양과 효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껍질에는 칼슘, 키토산 등이 풍부해
몸의 전반적인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해산물에만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는 또 다른 필수 성분인 아르기닌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마치 몸속의 고속도로를 다시 뚫는 것처럼 혈액이 더 강하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액이 원활히 순환하면 가장 중요한 기관을 포함해 온몸의 기능이 더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이러한 음식들을 즉흥적으로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하루는 챙겨 먹지만 다음 날은 잊고 어떤 날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고 며칠은 아예 건너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포만감이 있는 상태에서 견과류를 먹습니다. 이 경우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침 공복에 견과류를 드십시오. 호두 5알, 아몬드 10알, 마카다미아 3알. 이면 충분합니다. 섭취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주시면 흡수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굴과 새우는 저녁 식사를 위한 반찬으로 활용하십시오. 이 과정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몸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이 따뜻해지는 느낌부터 시작해서 신혼 때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부부관계까지 자연이 주는 이 귀한 선물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굴 하나, 소량의 견과류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으로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굴과 새우, 견과류를 통해 아연과 아르기닌을 충분히 채웠다면 다음 단계는 이 에너지가 끊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심혈관 건강, 노화 방지, 남성 생리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식단, 바로 지중해 식단에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식단이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한국식으로 실천 가능한 지중해 식단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지역은 9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의 어르신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즐겁고 건강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비결은 다름 아닌 매일의 식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가 되던 해 학회 연구를 위해 제주도의 한 해안 마을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92세 어르신을 뵙게 되었는데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한 후 직접 잡은 생선을 구워 점심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여쭈었더니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상들이 드시던 그대로 먹어. 들기름, 제철 생선, 그리고 매일 아몬드 몇 알. 그 말씀은 단순해 보였지만 저는 그 안에 진짜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사실 우리에게도 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고향의 식재료들로 바꿔서 한국인의 입맛과 식문화에 맞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이 낯설거나 향이 부담스럽다면 들기름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하며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해산물 또한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한국은 고등어, 참치, 정어리 등 오메가3가 풍부한 해산물을 사계절 내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밤과 같은 견과류도 이미 많은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간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국식 지중해 식단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호두 5알, 마카다미아 3알 그리고 순수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십시오. 들기름은 원하신다면 소량의 현미밥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점심은 구운 생선이나 찜 생선에 찐 채소나 해초, 샐러드를 곁들여 가볍게 드시면 좋고 약간의 자연 발효 김치는 소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굴죽, 미역국 또는 가볍게 졸인 생선처럼 부담 없는 메뉴로 구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앞서 말씀드린 현미식초와 참기름 한 방울을 섞은 따뜻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주시면 됩니다.
이 식단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방식이며 규칙적인 실천을 통해 몸속의 에너지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관을 안정시키며 호르몬의 균형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늘 드시던 음식 그대로 시간과 순서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3주 동안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다시 살아났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식단은 배만 채우는 일이 아니라 혈액을 순환시키고 심장을 부드럽게 뛰게 하며 노년의 삶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음식으로 몸의 순환을 도왔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남성의 생리적 기능과 자신감에 매우 깊이 관여하는 작은 근육이 몸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이 근육은 방광과 직장을 지지하고 발기와 사정의 조절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약해지면 소변이 새거나 쾌감이 떨어지고 부부관계 시 조절 능력도 저하됩니다. 관악구에 사는 73세 김철수 씨 역시 그런 문제를 겪고 있었고 진단 결과는 골반저근 약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훈련으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운동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아랫배를 살짝 조이듯 긴장한 채 10초 유지하고 풀어주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거나 숨을 참지 않도록 주의하며 항문과 음경의 뿌리 쪽을 집중해 천천히 호흡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 2시간 후 잠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골반저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반입니다. 자신감을 잃고 관계를 피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단 하루 만에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단 10분씩만 꾸준히 하면 몸이 변화를 알려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토대를 다졌습니다. 다음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긴장하고 잠이 불규칙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뇌를 이완시키고 호르몬을 회복하려면 의식적인 호흡과 깊은 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스트레스를 참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몸의 반응을 마비시키고 남성 호르몬을 고갈시키는 조용한 적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작동해 전투 준비 태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부교감신경이 작동할 때, 즉 몸이 이완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복식호흡은 그 열쇠입니다. 편안히 누워서 배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올라오도록 합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2초 멈춘 뒤 입으로 6초 내쉬는 과정을 10회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며 혈액순환도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잠들기 30분 전에 이 호흡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침실은 빛과 열,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휴대폰, TV, 컴퓨터의 푸른 빛을 피하고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밝거나 더운 환경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남성 호르몬 재생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이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몸이 무겁지 않고 활기가 돌아오며 잊고 지냈던 감정마저 자연스럽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때로는 더 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열쇠는 약이 아니라 단단한 수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식단, 운동, 생활 리듬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그리고 이제는 끝인가라고 느꼈던 많은 남성 환자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검증한 경험이자 결과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7세 이정우 씨. 그가 저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폐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아내와 거의 접촉하지 않았고 식사조차 침묵 속에서 끝날 만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수치심, 절망 그리고 잊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 단계로 식초와 참기름 한 방울을 매일 저녁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맛 때문에 포기하려 했지만 일주일 후 몸이 덜 피곤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는 혈액순환이 살아난 첫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굴죽과 견과류를 식단에 추가했고, 세 번째는 지중해식 식단을 한국식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그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이가 아침마다 노래를 불러요.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그는 이후 골반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2주 후에는 소변 조절이 가능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매일 밤 복식 호흡을 실천하고 방을 시원하게 유지했습니다. 그의 회복은 단순한 육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6개월 후 한때 조용하고 피곤하기만 했던 이정우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 매주 주말마다 산에 오르고 아침 식사를 나누며 무엇보다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을 다시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건강해졌을 뿐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과거의 이정우 씨처럼 지쳐있고 희망을 잃은 상태에 있다면 제발 너무 서둘러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때로 느리게 찾아오지만 여러분이 단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그 회복의 여정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정우 씨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동양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중요한 원리, 즉 혈액이 순환하면 몸이 회복된다는 것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에너지가 막히지 않으면 감정도 함께 풀리기 시작하고 삶은 다시 따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단순한 철학을 전하고 싶습니다. 몸속의 모든 생명은 순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이 돌면 장기들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고 에너지가 돌면 몸은 유연하게 움직이며 감정이 막히지 않아야 마음까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감정이 너무 오래 막혀 있으면 그것은 마음의 짐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점점 웃는 법, 사랑하는 법 그리고 행복을 잊게 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점점 자신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멈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돌보고 더 사랑하며 더 깊이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여정은 아주 작고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십시오. 따뜻한 현미식초 한 잔에 참기름 한 방울을 섞어 마시는 것. 잠자기 전 조용히 심호흡을 해보는 것. 아침에 호두 5알을 챙겨 먹는 것. 혹은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한번 미소 지어보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하루하루 반복된다면 몸도 마음도 관계도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한 걸음씩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하고 자랑스러운 삶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가볍고 평안하기를, 그리고 남은 나날이 따뜻하고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